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코로나19의 맹위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재난인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은 뭐 더더욱 그런데요. 저만 놀라는 것 같아서 왜 저만 놀랄까 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면 선방하는 것이다. 10만 명에서 20만 명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10만 명에서 막으면 선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놀라는 거는 10만 명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우리 담당 정희슬 PD한테도 그렇고, 아니 10만 명에 왜 이렇게 안 놀래?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덤덤 다 뭐 정 PD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들 무덤덤하다는 게 뭐 지금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숫자 감각이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견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원래 이 3월 말까지 이 셧다운 상점들 문 닫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했고 부활절 4월 12일쯤에는 경제 활동을 제재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더 4월 말까지로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한 거죠. 코로나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이날 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놀라지 마세요.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막는다면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은 이 사진에 보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사진 보면 트럼프가 또 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쳐다보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우치 박사나 미국의 의료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하도 조바심 내고 뭐 이 4월 달에 활동해도 된다 이러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수주간 미국인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모델이죠. 예측 모델을 CNN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감옥에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You are fire. 뭔 헛소리하고 사회적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어. 자를 텐데 자기도 10만 명, 20만 명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이 한 10개 정도 그 앞으로 확산 모델을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벅스 조정관이라는 이분도 사진에 트럼프 뒤에 많이 나오죠. 데보라 벅스 코로나 대응 조정관인데요. 그 가운데 유력한 모델로 보니까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10만 명으로 막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보고서예요. 코로나 사태의 전개 상황들을 보면서 분석 보고서를 낸 건데 이 기사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4월 15일 하루에 보름 남았습니다. 4월 15일 하루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하루에 사망자가 2,000명에 달할 거고 8월까지 8만 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만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건 CNN의 그 상황들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78만 명, 조금 전에 76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늘어 78만 명이고 사망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16만 4천 명, 사망자가 3,170명입니다. 미국이 3천 명이 지금 사망자인데 10배, 3만 명이 아니라 30배, 10만 명, 혹은 몇 배예요? 20만 명이면은 70배가 되는 겁니까?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나오니까 그야말로 깜짝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은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별로 안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 주로 했고요. 뭐 1, 2차 대전 참여했었고, 그리고 뭐 걸프전이나 이런 거 중동 가서 했잖아요. 미국이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뛰어들었던 전쟁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 때 찾아보니까 5만 8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 사망자가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40만 명 사망했더라고요. 그때는 많았는데 어쨌든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죽는 숫자와 비견해도 적지 않은 베트남전에서 5만 8천 명이 사망했는데 코로나로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가, 이 얘기가 놀라운 건데요. 이 얘기는 보니까 또 여러 뒷배경이 좀 있어요.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파우치 박사나 이런 분들은 트럼프를 좀 말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초기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발끈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10만 명을 인용하는 걸 보면 대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이제 금방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부활절 되면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는 사망자가 뭐 얼마 안 나올 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가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머릿속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그 재선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뻥튀기를 해놓고 일단 그 말리니까 받아주는 척 하면서 뻥튀기를 해놓고 10만 명, 20만 명, 200만 명도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그거 봐라. 이게 전문가들이, 예? 우리 뭐 앤서니 박사를 포함해갖고 파우치 박사를 포함해갖고 전문가들이 20만 명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막아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의 3천 명의 10배 3만 명에서 틀어막았다. 이러면 자기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대선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선 얘기는 또 나중에 하죠. 그 얘기는. 예. 지금 이제 뭐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게임이 사실 좀 끝난 상황이어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결정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된 상황이잖아요. 조 바이든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인데 트럼프가 사실은 조 바이든하고 붙는 걸 싫어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샌더스하고 붙어야 쉽게 물리칠 수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해갖고 샌더스를 밀어붙이면 됐는데 조 바이든이 올라오면 자기랑 색깔이 비슷하고 이게 좀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조 바이든이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전면에서 이런 걸 수습하는 전면에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거고 조 바이든은 존재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은 또 올해 이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대략 뭐 기대하건대 6월, 7월 여름에 좀 끝나야죠. 그때까지 또 끝난다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 금융시장의 화두이거든요. 뭐 그건 떠나서 어쨌든 간에 대선 전략을 수정해서 10만 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놀라시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걸 다 이해하셨다면 괜찮은데 저만 놀라도 되는데 다들 감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사망자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대단히 빠르게 늘 수 있다. 예. 10만 명, 20만 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지금 3천 명에서 몇천 명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예, 지금의 이 금융시장의 주가의 굉장히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도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장 관계자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저희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3월 3일 날 미국이 50bp 연준이 갑자기 그 빅컷이라고 해서 금리를 50bp를 두 단계를 0.5%포인트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내려 미국 연준이 뭔가 하는구나, 밥값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급락했고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뭐가 이렇게 얼마나 안 좋길래
금리를 갑자기 2단계나 이렇게 뛰어내린 거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다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코로나 사태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연준 관계자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 정황이나 통계를 통해서 그렇게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할 수 있는 초유의 조치들로 인해서 금리 제로금리 가고 돈 풀고 2조 2천억 달러 재정부양책 내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3천 명인데 10만 명, 20만 명을 한다는 얘기를 귓등으로 흘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겠고 안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것처럼 처음엔 그랬잖아요. 뭐 대공황처럼 뭐 엄청난 사건이 올 거라고 다들 뭐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여러 부양책들이 미국이나 우리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주가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아드레날린이 위에서 밑에서 좀 분석하면서 주가 너무 많이 오른다, 빨리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못 쫓아가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올라온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 안전벨트를 단디 매야 됩니다. 단디 매야 되고요. 여기서 재차 금융시장의 패닉이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충분히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또다시 손실을 보고 지난번처럼 뭐 다시 1500, 1600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건 쉬운 얘기인 것 같고요. 다시 만약에 코스피가 1400, 1300, 1200 가면 그때 사시겠다고 용기를 내서요. 예. 그럴 것 같죠. 지난번에 1400에서 용기를 내서 산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공포심이 또 엄청나게 밀려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그런 대응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당장 지금의 분위기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왜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만 놀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여러분도 좀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